자, 오늘은 최근에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부분인데 코드 커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 커버리지는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가 코드를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실제 코드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설계를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코드는 일단 파이썬으로 가장 간단한 파이썬으로 짰습니다. ABC 변수가 있고요. 각각의 변수를 체크를 해서 승진을 출력할 건지 보류를 출력할 건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러한 코드가 보통은 이제 코드 자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순서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도랑 이 코드를 같이 좀 비교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여기선 요 if에 들어가는 요 조건식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조건 코드 이 부분을 좀 같이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위에 항상 이렇게 달아 놓을 겁니다. 일단 요거를 해석하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A, B 중 하나 이상이 90 이상이면서 C도 9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에요. 여기 OR이 붙어 있고 AND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해석하자면 요 밑에 있는 문장이 된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조건식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조건식이 3개가 붙어 있으면 2에 3승해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걸 표로 표현을 해보면 요 아래와 같겠죠. 대부분의 코드가 이렇게 이제 또는 참 거짓, true, false 또는 0, 1 이렇게만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 라는 거죠. 어찌됐건 아무리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도 이게 종류별로요. 총 8가지를 넘어가진 않아요. 데이터를 많이 바꿀 수 있지만 이 유형을 이 아래쪽에 있는 표에 나타나 있는 이 유형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유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두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래쪽에 실제 데이터들이 지금 적혀 있죠.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F 또는 true, 그러니까 false true죠. false 또는 요 true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여기 89다 라는 건 이거는 89가 90 이상이 아니니까 결과가 false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여기선 결과만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8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각각 변수 A, B와 C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기대하는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고 케이스를 만들어 두고 실제로 입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한 그 조합의 수를 다 체크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 다중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장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최대에서 뭘 제끼고 뭘 없애면 다른 것들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만 써 있으면은 이게 true, false 같은 게 써 있을 때보다 직관적으로 이 식이 지금 틀린 건지 맞았는지 판단이 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적혀 있는 데이터들 중에 true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색깔을 좀 표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음영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조건에 지금 성립하는 이 단일 조건의 결과가 true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조건 커버리지에서 어떤 부분을 빼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커버리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MCDC라고 영어로 나오기도 하죠. 자, 조건식은 아래에 이제 똑같은 조건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각 개별 조건식이 독립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커버리지라는 건 내가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오류라든지 그런 검증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각 개별 조건식들이, 그러니까 A, B, C에 해당하는 조건식들이 독립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쉽게 말했을 때 어떤 조건식이 참이나 거짓일 때 결과가 바뀌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위에 보면은 이 5월로 묶여있는 거 말고요. 요 AND로 묶여있는 걸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요 C, AND로 묶여있는 거. 자, 이거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논리식의 그 조합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A, B 나와 있으니까 X, Y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AND로 본다고 하면, 0, 0, 0, 1이고요. OR로 본다고 하면, 0, 1, 1, 1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위쪽에 AND를 먼저 본 이유는 AND는 요거일 때만 1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잖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기가 조금 더 저는 수월해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이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에 맞게끔 설계를 할 때 AND를 먼저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ND를 먼저 체크한다는 건 이 C를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C를 먼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천천히 볼게요. 자, C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짓일 경우가 있고 참일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C가 거짓일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이 거짓이에요. 조금 지우고 할게요. 여기가 거짓일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고, 이 AND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1, 0 이런 게 나올 텐데 1이 나오든 0이 나오든 이게 거짓이면 무조건 AND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가 보류라고 나오겠죠. 이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C가 거짓인 순간, 이 부분이죠. 이 C가 거짓인 순간 A, B의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 B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C에 대한 결과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 보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거든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남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A, B 요 네 가지에서 왼쪽에 있는 요 A, B의 결과가 바뀐다고 해서 이 기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요 C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만 하면 된다. 나머지 세 개는 낭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 체크를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해놨고요. 자, 위에서 볼게요. C가 참일 경우. 자, C가 참일 경우에는 A, B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기대 결과도 보이죠? 여기 C가 전부 다 참인 경우인데 기대 결과를 보니까 승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보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C만 보낼 게 아니라 여기서는 A하고 B의 그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기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요 97, 100, 99 요렇게 들어가 있는 이 행은 왜 까맣게 처리를 해놨을까요? 자, 볼게요. C는 이미 고정됐어요. 참이라고. 자, 그랬을 때 A, B 값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이 결과가 바뀌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만약에 97이 아니라 한 6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원래 97은 참이었는데 60이 됐으니까 거짓이 됐죠. 그러면 거짓, 참이죠. 결과 안 바뀌죠. B가 참이고 C가 참이면 어차피 A, B가 OR이기 때문에 결과는 승진으로 납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B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가 100이 아니라
30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true지만 여기는 false가 나오죠. 그런데 얘네 둘이 OR로 묶이니까 이 전체 결과가 true가 되고 결국에 여기도 true니까 승진 결과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A하고 B 어떤 값이 하나 바뀌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실수로 뭔가 잘못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잘못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자, 89, 61, 93. 우리가 C는 지금 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고정해놓고, 왜냐면 아래쪽에는 이미 다 거짓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으니까 얘가 거짓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A, B를 봅시다. 자, 여기 기대 결과가 보류인데 지금 보면은 얘도 false고 얘도 false잖아요. 색깔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true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89가 알고 보니 99였어요. 그럼 얘는 true가 되겠죠. 그러면 묶여서 어떻게 돼요? 얘가 바뀌죠.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60일이 아니라 90일이었으면 마찬가지 true가 될 거고 이 true랑 얘랑 묶여서 결과가 승진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어떤 값의 변화가 독립적으로 걔만 딱 바꿨을 때 결과에 영향을 주죠. 얘는 그러면 케이스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몇 개 더 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82와 97입니다. 82와 97인데 일단은 이 82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얘가 내려간다고 하면요. 얘는 82인데 이거를 다시 볼게요. 자, 얘는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고정을 해요. 그리고 얘만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77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false예요. 그리고 얘 고정된 얘도 false죠. 그럼 둘 다 false예요. 그러면 승진이 보류가 되겠죠. 결과가 바뀌네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로 채택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거긴 한데 그래도 자, 100, 42, 9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42를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3도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얘는 true, 얘는 false, 얘도 true인데 이 100을 칩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도 false죠. 그러면 false, false, true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바뀌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로 채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어떤 값을 하나 딱 바꿨을 때 이 결과가 바뀔 것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을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의 그 범위 안에, 케이스 안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라고 하면 밑에도 다 마찬가지죠. 요거 하나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얘네들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어차피 이놈이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바뀐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게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좀 어렵지 않죠? 천천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 결정 커버리지예요. 변형이 안 붙었죠? 자, 일단은 변형 같은 게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조건하고 결정만 구분이 되면 됩니다. 조건은 각 조건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조건식이에요. 결정은 요거 한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각 개별 조건식과 결정문이 각각 참과 거짓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건 여기 보면은 4번하고 5번 행 있죠? 요만큼 요렇게만 해도 이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합니다. 볼게요. 체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에 대한 참과 거짓, B에 대한 참과 거짓, C에 대한 참과 거짓, 그리고 결정문, 결과에 대한 참과 거짓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두 개만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죠?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때로는 뭐 땅 떨어져 있는 경우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랑 요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C 참 거짓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참 거짓 있고, 그 다음에 A도 참 거짓 있고, 결과도 참 거짓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하는 것도 조건 결정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케이스는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케이스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자, 이번엔 조건 커버리지예요.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이 빠졌죠. 그러니까 개별 조건식만 체크합니다. 각 개별 조건식이 참 거짓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체크했던 요거 어때요? 자, 요거 안 본다고 해도 왼쪽에 참과 거짓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커버리지를 또 만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조건 결정 커버리지 마찬가지, 조건 커버리지 둘 다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죠. 요것도 가능해요. 요거랑 요렇게도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개, 참 거짓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오케이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렇게도 가능하겠죠. 여기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만 잘 체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여러가지 조건 커버리지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결정 커버리지. 아까 조건 결정이었고, 방금 전은 조건이었고, 지금은 결정 커버리지. 이번에는 결정문만 참 거짓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최종 결과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짓 한 번, 참 한 번이 결정이 날 수 있게끔만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거죠. 갈수록 지금 보면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리지, 어디까지 커버를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가 어느 부분까지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게 이 테스트 커버리지다, 코드 커버리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은 이 케이스가 좀 작은 것도 있지만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 또는 코드 커버리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구글이라든지 보면은 이미지가 이거랑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중조건 커버리지가 제일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죠. 그 중에 조금 줄인 게 변경 조건, 이게 변형 조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조건 결정이고, 그 안에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그대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는 이래서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커버리지를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